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지난번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 국회의원하고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고 계속해서 의원분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가고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해석인 것 같고요. 전임 지도부든 신임 지도부든 개혁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수석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아드님께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전 당원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계엄 이후에 많은 지지층들께서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전원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그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당원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의원총회라든지 비대위의 의결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분들의 총의를 모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당심이 민심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이 늘 현명하고 똑똑하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후보 교체 과정에 그 잘못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셨던 것들도 당원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당원분들께서 명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혁안에 대해서 특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제 개혁안이 당원분들의 의사에 맞지 않다면 저도 당장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혁안들을 고민하고 제시하면서 매 순간 저도 헷갈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의 선명성,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당원분들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한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원내대표실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 예. 저는 제 임기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충원에서였을까요? 기자님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있듯이 저는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이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제 임기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의 의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개혁을 해 나가는 데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들도 검토했었지만 이 역시 개혁의 의지와 많은 의원들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다시 한 번만. 저는 저희 당이 이번에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으면 오답 노트를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오답 노트를 아마 작성해 보셨을 텐데요.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기쁘거나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왜 잘못했던 것인지 이런 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틀리겠죠. 저는 지금 당장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것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바뀌어 나갈 의지가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한 상임고문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에 대한 원인과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대여 투쟁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 내부를 먼저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 분립 위협과 방탄 3법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여 투쟁이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건강한 정당이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 기일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진실을 판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 주권은 허구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지난번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 국회의원하고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고 계속해서 의원분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가고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해석인 것 같고요. 전임 지도부든 신임 지도부든 개혁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수석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아드님께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전 당원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계엄 이후에 많은 지지층들께서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전원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그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당원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의원총회라든지 비대위의 의결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분들의 총의를 모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당심이 민심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이 늘 현명하고 똑똑하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후보 교체 과정에 그 잘못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셨던 것들도 당원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당원분들께서 명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혁안에 대해서 특히 탄핵반대당론 무효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제 개혁안이 당원분들의 의사에 맞지 않다면 저도 당장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혁안들을 고민하고 제시하면서 매 순간 저도 헷갈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의 선명성,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당원분들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한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원내대표실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 예. 저는 제 임기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충원에서였을까요? 기자님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있듯이 저는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이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제 임기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의 의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개혁을 해 나가는 데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들도 검토했었지만 이 역시 개혁의 의지와 많은 의원들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다시 한 번만. 저는 저희 당이 이번에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으면 오답 노트를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오답 노트를 아마 작성해 보셨을 텐데요.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기쁘거나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왜 잘못했던 것인지 이런 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틀리겠죠. 저는 지금 당장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것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바뀌어 나갈 의지가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한 상임고문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에 대한 원인과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대여 투쟁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 내부를 먼저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 분립 위협과 방탄 3법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여 투쟁이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건강한 정당이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 기일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진실을 판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3부는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 주권은 허구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지난번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 국회의원하고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고 계속해서 의원분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가고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해석인 것 같고요. 전임 지도부든 신임 지도부든 개혁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수석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아드님께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전 당원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계엄 이후에 많은 지지층들께서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전원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그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당원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의원총회라든지 비대위의 의결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분들의 총의를 모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당심이 민심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이 늘 현명하고 똑똑하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후보 교체 과정에 그 잘못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셨던 것들도 당원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당원분들께서 명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혁안에 대해서 특히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제 개혁안이 당원분들의 의사에 맞지 않다면 저도 당장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혁안들을 고민하고 제시하면서 매 순간 저도 헷갈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의 선명성,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당원분들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한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원내대표실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 예, 예. 저는 제 임기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충원에서였을까요? 기자님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있듯이 저는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이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제 임기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의 의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개혁을 해 나가는 데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들도 검토했었지만 이 역시 개혁의 의지와 많은 의원들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다시 한 번만. 저는 저희 당이 이번에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으면 오답 노트를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오답 노트를 아마 작성해 보셨을 텐데요.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기쁘거나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왜 잘못했던 것인지, 이런 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틀리겠죠. 저는 지금 당장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것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바뀌어 나갈 의지가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한 상임고문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에 대한 원인과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대여 투쟁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 내부를 먼저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 분립 위협과 방탄 3법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여 투쟁이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건강한 정당이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 기일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진실을 판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3부는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 주권은 허구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지난번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 국회의원하고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고 계속해서 의원분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가고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해석인 것 같고요. 전임 지도부든 신임 지도부든
개혁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수석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아드님께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전 당원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계엄 이후에 많은 지지층들께서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전원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그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당원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의원총회라든지 비대위의 의결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분들의 총의를 모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당심이 민심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이 늘 현명하고 똑똑하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후보 교체 과정에 그 잘못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셨던 것들도 당원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당원분들께서 명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혁안에 대해서 특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제 개혁안이 당원분들의 의사에 맞지 않다면 저도 당장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혁안들을 고민하고 제시하면서 매 순간 저도 헷갈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의 선명성,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당원분들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한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원내대표실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 예, 예. 저는 제 임기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충원에서였을까요? 기자님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있듯이 저는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이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제 임기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의 의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개혁을 해 나가는 데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들도 검토했었지만 이 역시 개혁의 의지와 많은 의원들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다시 한 번만. 저는 저희 당이 이번에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으면 오답 노트를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오답 노트를 아마 작성해 보셨을 텐데요.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기쁘거나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왜 잘못했던 것인지 이런 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틀리겠죠. 저는 지금 당장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것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바뀌어 나갈 의지가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한 상임고문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에 대한 원인과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대여 투쟁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 내부를 먼저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 분립 위협과 방탄 3법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여 투쟁이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건강한 정당이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 기일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진실을 판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3부는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 주권은 허구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지난번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 국회의원하고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고 계속해서 의원분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가고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해석인 것 같고요. 전임 지도부든 신임 지도부든 개혁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수석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아드님께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전 당원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계엄 이후에 많은 지지층들께서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전원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그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당원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의원총회라든지 비대위의 의결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분들의 총의를 모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당심이 민심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이 늘 현명하고 똑똑하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후보 교체 과정에 그 잘못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셨던 것들도 당원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당원분들께서 명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혁안에 대해서 특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제 개혁안이 당원분들의 의사에 맞지 않다면 저도 당장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혁안들을 고민하고 제시하면서 매 순간 저도 헷갈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의 선명성,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당원분들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한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원내대표실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 예, 예. 저는 제 임기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충원에서였을까요? 기자님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있듯이 저는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이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제 임기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의 의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개혁을 해 나가는 데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들도 검토했었지만 이 역시 개혁의 의지와 많은 의원들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다시 한 번만. 저는 저희 당이 이번에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으면 오답 노트를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오답 노트를 아마 작성해 보셨을 텐데요.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기쁘거나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왜 잘못했던 것인지, 이런 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틀리겠죠. 저는 지금 당장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것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바뀌어 나갈 의지가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한 상임고문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에 대한 원인과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대여 투쟁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 내부를 먼저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 분립 위협과 방탄 3법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여 투쟁이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건강한 정당이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 기일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진실을 판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3부는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